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미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서 사실상 보험성 금리 인하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이번 주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여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오늘 1시간 동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의 신3 모의투자 대회 8강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과도 함께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도 8강전 트레이더들과 1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저희가 많은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트레이더들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외신 소식 먼저 전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어제 FOMC 회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에 짙었던 관망세가 조금은 완화가 된 모습이죠. 드디어 3일 뒤에 우리가 기다리던 대중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고 또 타결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외신에서는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오늘 베이징 청사에서 열린 주례 브리핑에서 양측 무역 대표단은 줄곧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외신들에 따르면 현재 양국의 고위급 협상가들이 10일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가오펑 대변인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소문을 일축시킨 모양입니다. 또 CNBC의 어니스윤 기자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확약하는 데 대해서 극도로 주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산물 구매 문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타결 요소 중 하나인데 이렇게 중국이 주저를 한다면 협상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발언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15일이 되기 전에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스트레이트 웰스스톤의 케니 폴카리 선임 시장 전략가는 토요일 밤 마지막 순간에 협상 타결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협상이 이미 미세 조정 단계에 있으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에릭 로벌슨 이사도 시장은 초기 협상이 서명될 것으로 이미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마 이미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15일에 관세가 적용이 돼도 향후 6개월 동안은 관세를 받지 않는다는 식의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고 만약에 관세 부과가 되더라도 당장은 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죠. 블랙락이 내년에 무역 긴장이 약간 완화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지지를 받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블랙락의 투자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현재 매우 협소한 무역 합의를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일단 무역 합의가 달성이 되면 내년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가 향후 8개월에서 9개월 동안은 무역 긴장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역 긴장을 완화하면서 경제 진정기, 카마 피리어드를 갖기를 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역시 현재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긴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판결이 났죠.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 아니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등등 엇갈린 주장으로 사뭇 반대표가 나왔던 분위기와는 달랐는데요. 기준금리 목표치를 지금의 1.5에서 1.75%로 동결한다는데 표결위원 10명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조건이 강화됐음도 시사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인플레이션의 위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이달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이 크게 수그러들어 위원 17명 가운데 오로지 4명만이 내년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점쳤습니다. 또 파월 의장에 따르면 내년 경제 펀더멘털이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며 무역 긴장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고 통화 정책 완화 가능성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일요일 저녁쯤에 관세 부과 여부가 발표가 될 텐데요. 월요일 시장에 아주 큰 변동성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식 꼭 잊지 않고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틀리그 8강전 트레이더분들 만나봐야겠죠. 오늘 정글 트레이더님 그리고 주천선생 트레이더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시장의 예상대로 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이제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 15일로 예정이 돼 있죠. 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 하는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자, 이번 주에 아직 남아있는 큰 이슈입니다. 자, 과연 이 관세를 부과를 할지 아니면 연기를 하게 될지 양국이 극적인 타결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전일 FOMC 회의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사실 제가 전일도 좀 얘기했지만 별 큰 중요한 얘기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금리는 동결이 거의 확정적으로 드러난 분위기에서 향후 금리에 대한 방향 돌출이 없다면은 어쩌면 이거는 그냥 무난한 FOMC의 회의 자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전문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야겠지만 최근 미국 시장의 동향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자체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보여주었고 그거 자체가 오히려 어제 FOMC 회의 오늘이죠. 한국 시간으로. 네. 오늘 새벽 FOMC 회의 전문에서 좀 드러났습니다. 자, FOMC 회의 전문 한번 여러분들하고 읽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이긴 하지만은 사실 볼 건 봐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지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제 전문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FOMC 회의가 가진 수집 정보에 따르면 고용시장 호황을 유지했고 하면서 내용 자체가 나옵니다. 중요한 멘트 자체는 현재 통화 정책 방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금리에 대한 동결 부분은 시장에 대한 호황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멘트 자체를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FOMC 회의에서 내왔다는 점이에요. 네네. 근데 이 문구가 이번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적절하다. 이런 내용 자체가 포함됐다는 게 이번 FOMC 회의 자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아닐까 이런 판단을 내려드리는데요. 시장에 대한 경제 구조는 안전하다.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분들에게 언급을 드리고 싶은 점은 자, 내년에 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가 네네. 인하한다? 이거는 지금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당장 나왔던 내용 자체가
금리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전혀 제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 지금 외신에서는 금리 인하가 2번 가능하다는 뉴스 자체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네. 여러분들은 이 FOMC 회의 전문을 읽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지금 시장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1차 합의 가능성으로 금리에 대한 인하 반응성이 틀어지는 거지, 지금 금리에 대한 방향성 측정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FOMC 회의에서 굉장히 변수 자체는 7월에 있었습니다. 뭐 내용 자체가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 자체를 단행을 두세 차례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올 한 해 FOMC에서 변수가 아닐까 이런 판단을 내려드리겠는데 지금 시장 상황 안에서는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변수 자체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앞두고 있는 시장 상황 자체, 자 15일 관세 부과하냐, 네, 뭐 네. 유예를 하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트레이딩에서 어떻게 손익비를 구성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 아직도 시장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될 만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과 관련한 이 관세 부과에 관한 이슈들 아직 남아 있고, 또 영국의 조기 총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직 그 결과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물 시장 시세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 본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 지수 선물은 소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네, S&P 500입니다. 0.02% 약보합입니다. 3,14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 하락세입니다. 8,39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2% 오름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97% 오름세입니다. 1,48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보합권입니다. 1.114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모의투자대회 룰. 모의투자대회에는 총 25명의 트레이더가 참가하며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리그 2개의 리그가 존재합니다. 배틀리그는 본선, 8강,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챔피언이 탄생합니다. 배틀리그는 당일 수익금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게 되며 누적 스윙리그는 대회 기간 내 최고의 수익금을 기록한 트레이더가 우승하게 됩니다. 3, 2, 1. 배틀리그 8강 대진표입니다. 먼저 A조입니다. 주천 선생 트레이더와 엔젤 트레이더 1대3으로 엔젤 트레이더가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B조입니다. 정글 트레이더와 외환영웅 트레이더 2대2 동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C조입니다. 선재 김우석 트레이더와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2대2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D조입니다. 야신 트레이더와 황금연못 트레이더, 야신 트레이더가 4점 기록하면서 야신 트레이더가 준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국내 지수 매매의 최강자 엔젤입니다. 저 주천 선생과 함께라면 쪽박도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는 수익으로 말합니다. 정글입니다. 1% 알미, 금융을 지배합니다. 외환영웅입니다. 시즌2 챔피언의 매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재 김우석입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은 저 마녀의 선물과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도 이 파생야신과 함께 최고의 수익을 노려봅시다. 해외 선물의 내비게이션 황금연못. 네, 8강전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누적 수익 리그 순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위는 광주 마스터 트레이더입니다. 어제보다 수익률을 조금 더 높였는데요. 215% 달성하면서 현재 누적 수익 2억 1,5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외환영웅 트레이더입니다. 1억 8천만 원의 누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정글 트레이더 9,10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리치 트레이더 9,100만 원 수익 내고 있고요. 5위는 엔젤 트레이더 7,500만 원의 누적 수익입니다. 6위는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6,600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7위는 선우 트레이더 6,400만 원 누적 수익입니다. 8위는 산수와 바다 트레이더 4,400만 원 수익 기록하고요. 9위는 강인 트레이더 4,300만 원입니다. 10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4,20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고요. 11위 황금연못 트레이더 3,4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12위는 카우보이 트레이더 2,600만 원이고요. 13위는 야신 트레이더 2,600만 원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위 변곡감 시자 트레이더 2,600만 원이고요. 15위는 주천 선생 트레이더 2,400만 원의 누적 수익입니다. 16위 클로이 트레이더 860만 원이고요. 17위는 지수 트레이더 440만 원의 누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적 수익 리그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요. 현재 8강전 진행되고 있죠. 8강전 배틀리그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자, 먼저 A조입니다. 주천 선생 트레이더와 엔젤 트레이더 1대3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천 선생 트레이더가 당일은 36만 원 수익,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가 200만 원의 수익금 기록했습니다. 자, B조입니다. 정글 트레이더와 외환영웅 트레이더. 정글 트레이더가 당일 640만 원의 수익으로 1점을 더 챙겨갔고요. 외환영웅 트레이더 1,1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자, C조입니다. 선제 김우석 트레이더와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입니다.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 오늘 550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했는데요. 선제 김우석 트레이더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권을 하면서 마녀의 선물 트레이더가 준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조입니다. 야신 트레이더와 황금연못 트레이더. 야신 트레이더가 오늘 5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자,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트레이딩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4점으로 야신 트레이더가 준결승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배틀리그 상황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할 트레이더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은 주천 선생 트레이더 그리고 정글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주천 선생 트레이더부터 인사를 좀 부탁드릴 텐데 아쉽게 지금 또 준결승전에는 진출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네.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주천 선생 이영근입니다. 졌습니다. 뭐 진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즐겁게 모의 투자 대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각각 매매 패턴들을 보면서 배울 게 너무 많았던 이 대회였기 때문에 너무 좋은 개인적인 성과를 그리고 배움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자, 저를 이기고 올라가신 엔젤님께서 아마 분명히 우승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너무 즐거웠던 모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이 누적 수익 리그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함께 계속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글 트레이더 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 2대2로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하루만 남겨놓고 있는데 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정글 트레이더입니다. 뭐 저번 주도 나오고 이번 주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뭐 회원님들이 계좌가 항상 이렇게 따뜻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뭐 원체 다이나믹하신 전문가님하고 이렇게 그 8강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야, 이거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제 회원님들과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누적 수익이 꽤 큽니다. 지금 누적 수익 리그 순위가 3등이시고요. 9천만 원의 누적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손실이 없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내일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만 쭉 하면 또 굉장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근데 저도 지금 한편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 다이나믹 하신 외환영웅님을 또 상대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꾸준한 수익 이어가면서 회원님들하고 즐겁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가 굉장히 이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트레이더라서 이런 부분에 대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전략을 짜시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무쪼록 좋은 결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글 외환영웅 주천 선생 트레이더 마음대로 나오네요. 네. 마음대로 불러주십시오. 우리 주천 선생 트레이더도 누적 수익리가 아직 남았으니까 끝까지 좋은 트레이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도 조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주천 선생님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하루가 네네. 되겠는데, 사실 이제 주천 선생님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먼저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고지를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든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을 하셨어요. 네. 이제 해외도 계속적으로 출장을 나가신 상태에서도 모의 투자를 좀 하신 거 있기 때문에 좀 그 영향도 다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대리를 해서 좀라도 좀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괜찮은가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회 자체가 마지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워낙 짧은 기간 동안 수익 자체를 워낙 이제 크게 훌륭하게 내시다가 네네. 이제 해외 출장이 너무 잦은 관계로 상황적으로 좀 이렇게 연출된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모의 투자 자체를 꾸준히 진행하셨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죠. 예, 그렇죠, 예의고 어떻게 보면 이 그렇죠. 투자 대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박수 한 번을 치고, 자, 갑작스럽지만은 좀 마무리식으로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본선 4주 진행을 했고요. 지금 8강전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5주 동안 2천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낸 것도 사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일과 좀 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해외에서도 좀 매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저희끼리만 얘기를 해서. 네. 자, 주천 선생님 어떻게 해외 출장을 잘 갔다 오셨는지요? 예, 지금 나트랑 쪽에다가 숙소 알아보고 직원들이 이제 보낼 거 계획 잡고 그러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선물의 수익이라는 부분이 개인마다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만족도가 누구의 만족도보다 더 중요하죠. 2,400이 크면 큰 거고 누구한테 작은 걸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저글님 말씀처럼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의해서 일이든 이 매매든 하셔야지 이 장에 휩쓸려서, 돈에 휩쓸려서, 어떤 목표에 휩쓸려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좀 그런 철학을 갖고 리딩을 하거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매 내역을 쭉 한번 보니까요. 손실이 그렇게도 많이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출장을 가신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커서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이 5주간의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손실밖에 안 났다는 것도 굉장히 높이 살만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네. 감사하면은 시청자분 오해하니까. 그렇죠. 자, 요즘 일단은 좀 미증시 전략을 네, 들어봐야겠죠, 사실. 이제 궁금한분이 궁금한 거는 해소를 해야 되니까 주천 선생님 그렇죠. 또 이런 거 화끈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좀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5일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정책 자체, 유예 자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 자체가 사실 이제 보합권에서 좀 머무는 구간인데. 자, 부과 시나리오에 대한 예상 자체는 좀 측정하신 게 계시는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15일 날 타결은 되되 저희가 이제 미중 무역이 처음 될 때 미니딜이다, 나노딜이다 이런 부분이 서로 얘기가 되면서 중국이 우선적으로 좀 주도권을 갖고 가다가 지금 중국의 사태가 좀 안 좋아지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다시 패권, 힘의 균형이 미국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 관세 없애줄게, 너희들 어떻게 해주면은 무역량 더 늘려줄게, 이렇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 확실한 어떠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15일 날 전면적인 1차 합의보다도 단계적인 아주 작은 미니 딜이 될 것이다.
그 1차적인 소식으로 인해 상방세를 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속 내용을 봤을 때 좀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나 기관 투자자들이 아마 월요일장은 큰 폭락으로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상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스닥 매도를 흔히들 얘기하는 몰빵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네, 많이 물린 상황입니다. 근데 월요일을 기점으로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15일 이후, 일요일 이후 월요일 날 큰 폭락을 예상하면서 홀딩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폭락으로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일단 15일 그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서 이제 월요일장에서는 나스닥이 좀 폭락할 거다 이런 뷰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그럼 지금 매도로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은 강보합권이 예상이 되는 장 흐름이죠. 지금 제가 예상하기에는 분명히 추세 눌림이나 박스 구간을 형성해 준 후에 장 흐름이 15일 발표 이후 네. 아니면 뭐 어떠한 이슈적인 트럼프의 SNS라든가 어떤 좀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면 상하방으로의 출렁임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 외로 지금 조금 올려주는 장 흐름인데요. 지금 이제 개인들 따라 많이 붙었을 겁니다, 매수로. 자, 이런 장일수록 조심하셔야 되고 다들 기뻐서 지금 춤추고 있거든요. 자, 조만간 노래 꺼질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던가 안전한 매매 하셔야 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자, 지금 좀 비중을 줄이거나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정글 트레이더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미증 씨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도 계속 이제 방송 출연을 하면서 네. 12월 15일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1차 스몰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길게 본다면 어떤 미국 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스몰딜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시켜달라. 원래는 그거는 1차 부의 협상에 없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적 재산권까지 강화를 해달라고 해서 그 딜을 다 보려고 하니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율 전장에서는 바우치죠. 7,000위안에다 묶어놨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월 이후에 연기가 되지 않을까 요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나 S&P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쇼 커버링 하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네. 다음 주는 10월 이후에 변동성 장을 보면서 기술적 반등 자리라든지 매도 자리에서는 단타로서 진행을 꾸준히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두 분 다 어쨌든 15일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접근을 하자 이런 뷰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심도 깊은 내용을 좀 꺼내주셨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스몰 딜이라는 내용 자체를 네. 꺼내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타결에 가깝다 이런 어쨌든 간에 작은 타결에 굉장히 가깝다 이런 부분인데 그럼 원래는 관세 부과 자체가 15일 기준이 돼 있는데 오히려 이제 조금 유예에 대한 방향성을 좀 끌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유예에 대한 부분을 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데 그러면은 유예가 이루어진다면은 미증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로 펼쳐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15일 날 단계적으로 좀 연기가 된다면 연말 장에는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변동성에서 회원님들이 단타로 접근을 한다면 뭐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은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중요한 멘트 자체를 남겨주셨는데 네. 오히려 이제 관세에 대한 부과 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시장에 큰 타격을 주기보다는 스몰딜이라는 내용 자체로 이제 추세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측정을 네, 해주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15일 이후에 대한 과정 자체도 단타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좀 내려주셨습니다. 네, 네. 일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황적인 부분에서 조금
임팩트 있는 내용 자체를 좀 다뤄주셨는데 사실 매매 내역도 안 볼 수가 없겠죠. 뭐 사실 자랑할 거는 전 자랑해야 네, 된다고 맞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 이제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에게 좀 얘기 드리지만은 모의 투자지만은 아직까지 무손실이다. 네. 무손실로 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방금 유튜브 채팅창에 좀 질문이 왔어요. 네네. 항생 매도에 대한 뷰는 어떤가 하면서 얘기 자체가 나왔기 지금 때문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항생이 살짝 반등을 좀 줬던 부분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항생 역시도 고점 대비 매도뷰를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항생도 고점 대비 매도에 대한 뷰 자체로 좀 가능성을 보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미중무역 관련해서 사실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종목도 항생이 아닐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생이 좀 바닥권이에요, 사실. 네네네. 이제 일봉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차로 보면은 미증시랑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좀 거시적으로 보이는데 네. 이러한 현상 자체는 좀 왜 펼쳐지는지.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말입니다. 항생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어차피 2년 동안 달러가 강세장을 유지하면서 나스닥을 S&P를 다 증시를 끌어올렸던 부분이고요. 네. 항생 같은 경우는 홍콩 인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갈 수 있는 자리를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항생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랠리보다는 보수적 대응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리스크적인 측면 자체가 항생이 더 크다는 부분을 네,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수적 관점에서 좀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유효한 수익 자체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주천 선생님과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주천 선생님이 매매를 좀 잘하시는 종목에 좀 속하는데 지금 항생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생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제 해외 선물의 신에서 웬만하면 잘 언급을 안 드리는데 네네. 이제 주천 선생님께서 오신 만큼 항생 얘기를 좀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항생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미중무역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좀 매도에 대한 뷰 가능성을 내뿜어 주셨는데 네네. 항생은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신지 한번. 저번에 이제 항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환율제가 고정환율제랑 페그제 두 개가 있는데 홍콩은 이제 페그제를 선택해서 고정환율제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홍콩에 외화 자산이 부족하게 되면 헤지펀드에 대한 공격을 받기 상당히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는 말 그대로 나라를 망가뜨려서 수익을 얻는 구조이거든요. 공격성인 조지소로서 아주 공격적이죠. 태국을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하고. 근데 저는 이 홍콩에 대해서 이 페그제를 택하고 지금 보유량이 4,400억 불인가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홍콩의 입장에서는 그 페그제를 어떻게 안 할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홍콩의 메리트는 그 페그제를 통한 1대1 환율 고정환율제로 쇼핑, 중앙거점의 무역,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 허브 이 세 역할을 페그제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홍콩이 공격을 받았을 때 과연 지금 예전에 빅보스였던 차이나 중국의 본토에 지켜줄 수 있냐? 못 지켜줍니다. 왜? 이번에 무역 전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달러를 소모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대부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아까 정글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역시 정글님은 잘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의미에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 랠리를 보는 것보단 네. 보수적으로 매도로서의 장을 열어놔야 된다. 언제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너무 지금 안 좋은 장 흐름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정글님을 방금 전에 응원하셨는데 지금 번외적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지금 엔젤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글님이 어떻게 보면 내일 1승을 챙기면 엔젤님과 정글님이 만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혹시 누구를 응원하실 건지 제가 한번. 저는 마녀님을 응원합니다. 네, 역시 마녀사랑 주천 선생님 네. 사실 저번에 좀 안타까운 일 자체가 몇 번 있었지만은
사실 이것도 하나의 대회 재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금의 흐름 경로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이런 부분 자체는 내용이 좀 다소 길 것 같아요. 1시간 갖고는 좀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주천 선생님의 개인 방송은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방송 자체가 좀 이어집니다. 혹시 모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이제 녹화하시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오셔서 궁금하신 거, 뭐 시황적인 부분이라든가 자리에 대한 부분도 언제든 저랑 토론하시고, 저는 이 한방향성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서로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방송을 하는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를 좀 많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높게 그리고 좋아하기 때문에 무방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네네. 다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천 선생님 채팅방은 굉장히 재밌고 유쾌합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제 방이 열려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항상 물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고 유쾌하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제가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꼭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 가시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오늘은 현재 혼조세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선물 시장 시세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09% 하락세입니다. 3,14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1% 하락세입니다. 8,38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24% 오름세입니다. 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94% 오름세입니다. 1,48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4% 오름세입니다. 1.114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뉴욕 3대 지수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의 하락세인데요. 다우와 S&P 0.08% 그리고 나스닥이 0.13%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뉴욕 증시 본장 개장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오늘 미증시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이제 선물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지금의 하락과 상승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어쨌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팽팽한 긴장 자체가 놓이는 상태입니다. 뭐 부과할지 유예할지 상황 자체가.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은 기다리는 시장이에요. 어떤 결과론에 대해서 오히려 단타 트레이딩에 적합한 상황 자체가 오히려 이루어지는 시간인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당일 트레이딩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 데일리 이제 네, 당일 이제 단타 트레이딩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미 증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미 본장은 3대 지수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 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현재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한 상태입니다. 3대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는 0.08% 하락한 27,888선에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06% 하락한 3,100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는 0.12% 하락한 8,64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지수가 이렇게 하락 출발한 것은 종목별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레딧 스위스가 아이폰의 출하량이 중국에서 35% 감소했다고 전하자 애플의 주식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인 종목이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아람코의 거래 둘째 날인 오늘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은 또 22회 첫 회의가 열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회의가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않지만 전략 검토는 내년 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해줬습니다. 또 영국의 조기 총선 역시 스타트를 진행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출구조사에서는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노동당보다 10% 더 앞섰다고 하는데요. 과연 결과도 이렇게 출구조사처럼 나올지 이런 부분 기사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미국 증시 상황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배틀리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죠. 네, 자세한 증시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영국의 조기 총선이 또 치러지고 있죠.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불안감을 안고 있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오늘 두 트레이더 그리고 양세동 해설위원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저희 조금 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정글 트레이더님과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보적인 부분으로 트럼프가 고위급 관료 만나 대중관세 부과 여부 논의 예정이라고 좀 속보가 나오는데 지금 시장 자체를 어떻게 좀 보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한 측면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평가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5일 날 연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과세를 부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스몰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쉽게 말하면 숏 커버링 하시면서 스윙보다는 단타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일 이후에 어떤 변동성장에서는 차분하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저점 매수, 분할 매수, 리픽싱 해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정글님의 다시 매매 내역 자체를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자, 저희가 이제 대회가 이제 한 달이 됐어요. 그렇죠. 이 기간상으로 한 달이 됐는데 와, 이거는 뭐 사실 거의 예술이네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옆에 계시지만은 제가 좀 다소 긴장을 할 정도로 시황적인 전략이라든가 이 부분을 계속 제공을 드리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보시게 된다면 일단 앞에 원래 이렇게 하나씩 짝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라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없어요. 네. 이제 그래프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우상향적인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이제 매매에 어떻게 보면 참 모의 투자지만 참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굉장히 안 좋은 네네. 근데 이제 매매 내역을 확인을 좀 해보면은 사실 이제 어떤 물타기 전략이라든가 그 전략 자체가 전혀 없이 정확한 트레이딩 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하우가 뭡니까? 참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매매 자체를 조금 타이트하게 매매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스윙으로 갈 종목들은 또 스윙으로 매매를 하고 단타로 진행하는 종목들은 또 단타로 매매를 하고 지금 한 달 이상 매매를 하면서 모든 종목을 다 매매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뭐 금속, 그다음에 뭐 기름, 원유, 그다음에 통화, 그다음에 지수, 선물들 다 거래를 해봤고 회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욕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의 수익이 50이 됐든 100이 됐든 그거를 자기 한 달 동안 매매를 이렇게 하는 패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욕심을 그만큼 버리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꾸준한 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8강에 대한 구조 자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요일인데 4일 동안 또 이렇게 매매를 하고 계세요. 이게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은 멘탈적인 부분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번에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제 묵은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카톡방에서 3일째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회원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매매하는 걸 보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하면 제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항상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천천히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셔라. 제가 급하다 보면 정확한 타점에서도 네네. 자기가 매매를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할 때는 항상 기다리고 매매를 할 때는 또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자리가 충분히 나오고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증시 3대 지수가 상승 전환을 했고요. 선물 시장도 지금 지수가 굉장히 또 슈팅을 내보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언급을 했습니다. 양국 간의 지금 딜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고 중국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외신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중국과의 빅딜이 매우 가까워졌다.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내용도 없는 상태로 굉장히 긴박하게 올라온 속보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매우 협소한 합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와 빗나간 반대로 트럼프는 스몰딜이 아닌 빅딜이라고 언급하면서 현재 뉴욕 지수가 상승 출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황 전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트레이더분들 상황으로 돌아가 보시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또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지수 선물 지금 이 소식이 나오는 순간 또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는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 시간대에 제가 사실 이제 한 달 동안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시간대에 이만큼 큰 뉴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5분봉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딜에 대한 뉴스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제 상방에 대한 슈팅 그림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이 사실 확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의아스러운 건 있어요. 이제 트럼프의 입이 워낙 번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앞둔 상황에서 그냥 빅딜이다 이런 식으로 확 꺼내버리는 상황 자체가 제스처가 오히려 더 무서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주천 선생님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게 빅딜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굉장히 긴급하게 시장 자체가 슈팅이 나갔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좀 상황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빅딜을 할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트럼프가 SNS나 어떤 언급을 통하면 그때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방금 언급이 SNS 되면서 긴급하게 슈팅이 나왔는데요. 자, 트럼프는 항상 그렇죠. 반대로 매매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을, 성과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 스타일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업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업적인 마인드로 나라를 운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되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죠.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좋게끔 빅딜로까지 해줄게라는 이런 부분을 넌지시 중국에 대한 얘기해 준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과연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15일까지 봐야 됩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나로서 움직이는 장 흐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트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제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SNS를 예전에 그 소리를 했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 SNS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SNS를 많이 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이런 멘트 자체는 오히려 시장의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사실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결과론이죠. 사실 이러한 하나의 멘트 자체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런 언급 자체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글 트레이더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 갑작스럽게 이제 트럼프 입에서 또 나오게 됐는데
이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상황에 포지션을 들고 있었을 때 이게 상방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회원님들이 수익이 나서 박수도 쳐주고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런 뭐 SNS 이슈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손절입니다. 손절을 하시고 다음 자리를 들어가셔야지 여기서 추가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갑자기 이제 역으로 들고 계셨을 때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빠르게 손절을 하고 다음 자리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매매의 기법이죠. 뭐 갑작스러운 변수에 굉장히 그렇죠. 가까워요, 이거는. 왜냐면 시장에 대해서 차트 트레이딩으로 어떻게 익힐 수 없는 타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증시에 대한 부분 손절 자체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정글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물타기라든가 어떻게 버티기 자체에 대한 장세보다는 네네네. 단발적 갑작스러운 시황 자체에 대해서 손절 자체를 내보내고 그 다음 자리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이제 맞다.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시간상 이제 문제로 뭐 마무리를 급하게 좀 지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이어졌는데 무손실 트레이더 정글님부터 좀 마무리 멘트 자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손실 트레이더 정글님, 자 이제 어떻게 보면 8강까지 오게 됐는데 자 지금 PD가 자꾸 마이크 가리지 말라고 네. 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한 말씀과 그리고 이제 무방에 대한 계획 그리고 카톡방에 대한 참여 이 부분 언급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도 생각을 하지만요. 제 자신의 어떤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카톡방에 오셔서 편하게 같이 매매하시고 그다음에 무방은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무방 들어오셔서 매매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천선생 트레이더도 마지막으로 이제 뭐 8강전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 주실 거죠? 네. 저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요. 저희 회원님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정글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같이 매매하고 같이 이제 참가한 것만으로 되게 많이 의의를 두고 있고요. 자, 이런 말이 있죠. 힘센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오래 가는 사람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글님이 1세대 전문가로서 이렇게 오래까지 하는 거 보면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한번 다시 잘 지켜봐 주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한 세 분 이 자리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